대한민국 벤처를 위한 고품격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박수를 전시해야 되는데.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정상엽입니다. 예, 오늘 이유 대표님이 안 나오시는 관계로 제가 그 인트로를 했는데요. 정말 어색하네요. 이거 아주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마이크를 이유 대표님의 기부로 이 마이크를 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고품격 투자 상담 토크쇼인데 그 음질의 퀄리티가 고품격이 아니가지고 저품격이어서 그걸 올리려고 이제 마이크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예, 선언이 그렇습니다. 오늘 멋진 분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예, 멀리 대전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드디어 이제 상경을 하시려고 하는 회사 IM컴퍼니의 우리 정인모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식회사 IM컴퍼니의 대표 정인모이고요. 저는 카이스트 09학번인데 이제 휴학을 하고 2011년부터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09학번. 09학번. 네, 09학번이고요. 그리고 저희 IM컴퍼니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IM스쿨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IM스쿨은 이제 주로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앱으로 이제 학교 소식이나 학원 소식 그리고 자녀의 교육 정보를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IM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요? 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네, 회사가 애플리케이션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IM 컴퍼니가 회사 이름이 IM 컴퍼니 조금 약간 이상한데 왜냐하면 저는 나는 회사다 이런 줄 알았어요. 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처음 창업을 할 때는 뭐 한두 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회사다라는 뜻으로 뭐 그런 의미로 장명을 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 제 이름을 딴 것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네. 인모, 정인모의 인모의 인자의 아이와 M의 M자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회사 대표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뜻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네, 어쨌든 뭐 나는 회사다라는 뜻도 있었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뭐 이노베이티브 무브먼트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오신 분이 원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충엽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PM님. 네. 저는 이충엽이라고 하고요. IM컴퍼니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 병역 특례 산업기능 요원이고요. 이제는 학사 병특이 사라져서 저는 막차를 타고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를 위해서만 일하고 IM컴퍼니를 위해서는 놀고 계신 혹시 아닌가요? 제 주식을 위해서 열심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회사의 IM컴퍼니의 서비스는 IM스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IM스쿨은 어떤 걸 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한 서비스의 이제 기본은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학교의 소식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기존에는 종이나 그러니까 기존의 종이가정통신문 혹은 선생님들이 각각 보내주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던 학교 소식을 너무 정근대접인 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첫 번째 학부모님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현대 생활 패턴에 맞지 않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개선해 보고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됐던 거고요.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조금씩 파생돼서 이제 다른 교육기관들 뭐 방과후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런 소식들도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다양한 교육 정보들 뭐 예를 들면 뭐 입시 정보라든지 뭐 특목고에 대한 정보라든지 혹은 뭐 주변에 뭐 학원 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이제 플랫폼으로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 서비스 런치하셨고 지금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서비스 런칭한 거는 이제 베타 서비스를 런칭한 거는 2012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런칭을 했고요. 사실 베타다 보니까 뭐 업데이트도 그때는 막 뭐 동분서주하면서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정식 런칭을 해서 했던 거는 이제 2013년 4월부터 이제 정식 런칭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뭐 한 7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유저가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 총 사용자 수는 약 45만 명 정도 되고, 먼슬리 유저는 뭐 15만 명, 그리고 뭐 데일리 유저는 6만 명에서 뭐 7만 명, 뭐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유저, 그러니까 한 70%는 이제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사실 기존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이제 씨앗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학부모가 한 800만 명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학부모님들을 다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그 이유 대표님이 없어서 굉장히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오늘 급히 그 정상엽 팀장이 저희 회사에 있는 그 심사역인데요. 오늘 급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대표님이 냉면을 사주신다고 해서 왔다가 방송을 하게 됐는데, 예, 일단 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대표님, 정 대표님께서 지금 교육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저의 70%가 학부모라는 게 사실 이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교육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은 학생들이고, 그걸 제공하는 사람들은 교육업체라든지 선생님일 텐데,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주고 계신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해결하려고 했던 이제 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면, 학부모가 여러모로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학부모가 필요한 지점에서조차 이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뭐 4, 50년 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도 바뀌지 않고 있었던 이 종이 가정통신문인데, 그야말로 그냥 학교에서 편하고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이제 종이 뭐 등사지에 가정통신문을 뿌려서 애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게 실제로 수신율이 일반적인 가정통신문의 경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장을 보내면 한 2장 정도 보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미 학부모한테는, 사실 더군다나 학부모님들도 점점 바빠지고 있고 학생들도 점점 바빠지고 있는 시대에서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거든요.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데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워낙 불만이 높았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만 조금 해결해 줬더니 사실 초기 반응이 뜨거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비즈니스로 조금씩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약하자면은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학교와 학부모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온라인이나 모바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개선해주겠다, 약간 이런 건데, 네, 맞습니다. 뭐 여전히 뭐 이제 얕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니즈들을 해소해줄 수 있는 대체제들이 상당히 많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뭐 기존의 포털의 카페라든지 뭐 모바일로 와서도 뭐 밴드 같은 그런 포털이 만든 커뮤니티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쓰는 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메신저 서비스들 있는데, 그런 것들과 IM스쿨이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이충혁 팀장님께서 PM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아까 그 질문하셨던 그 교육의 소비자는 학생인데 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교육의 소비자가 학생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일방만이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같이 함께 향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그 상품들은 학부모를 많이 배제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한 거고, 그런 부분이 성공적이 됐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기존에 많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밴드라던가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도 쓸 수 있고 트위터도 쓸 수 있겠죠. 심지어 이제 SMS나 그 학교 홈페이지 같은 그 웹사이트조차도 학부모들이 학교나 기관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것들이
저희 IM 스쿨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다 제공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서비스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런 기능이 이루어지는 건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려면 학교나 학원 등이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업체들이나 그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특수한 니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고 되게 포괄적인 기능들을 위해서 구성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좀 예. 제한이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조금만 대답을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비슷한 서비스들 우선 가장 여기는 주로 중고등학교죠? 네, 지금 초중고 초중고. 네. 아, 예. 키즈노트라는 회사가 이제 주로 유치원을 대상으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뭐 키즈노트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 저희가 좀 나은가요? 어떻습니까?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요. 사실은 예. 그 키즈노트에 투자를 한 K큐브에 예. 계신 이동표 심사역이 저랑 친한 그 선후배 사이고 제 예. 형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예. 근데 동생한테 안 하고 왜 엉뚱한 데를 하세요? 저희가 IM 컴퍼니를 들고 갔더니 처음에는 이제 좋다고 심사를 하자고 이러다가 예. 키즈노트가 이제 벌써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도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사한 업체를 우리가 이렇게 심사하는 거는 예. 이 정보가 이제 그 공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해 주면서 투자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저는 생각을 했죠. IM 컴퍼니를 키즈노트보다 더 성공을 시켜야겠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뭐 키즈노트도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키즈노트는 아무래도 그 시장이 좀 집중된 그 유아 시장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크기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저희는 비록 저희가 45만 명 정도 유저를 모았지만 아직도 못 잡은 유저가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나 성장의 폭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45만 다운로드, 15만이 한 달에 MAU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6만의 DAU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죠. 네. 학교들의 숫자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학교들에서 우리 그 IM 스쿨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채택하면은 뭐 채택하려면 대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네, 그걸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 앱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이제 신청서를 이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교장 선생님 직인이 찍힌 신청서를 지면으로 저희한테 지면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신청해 주신 학교가 이제 전국에 한 2,000개 학교가 되고요. 이제 뭐 전국 각지의 거의 모든 시 영역에 있는 한 학교 정도는 쓰고 있다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과정은 사실 복잡하지 않고요. 그냥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제 간단한 학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이를 출력하게 되고 거기서 교장 선생님 직인을 찍어서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간단한 절차를 마치면 이제 저희가 그 학교 홈페이지와 저희 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연동하기 위해서 그 학교마다 정보 담당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제 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닐 경우도 있고요. 다른 선생님일 경우도 있는데 그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해서 학교 DB와 이제 저희 앱을 연결하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학교의 다양한 정보들 선생님이 쓰시는 올리는 정보들을 이제 앱으로 바로 보내줄 수 있게 되는 잠깐만요. 그 설치하는 기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하기 위해서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뭐 초기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2-3일 뭐 일주일까지도 걸렸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많이 누적이 돼서 뭐 1시간, 2시간 정도면 신청 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그 IM 컴퍼니 직원이 거기에 그 회사 학교로 파견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뭐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학교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뭐 공유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간단한 뭐 그 학교 홈페이지 템플릿이 워낙 다양해서 사실 저희가 분석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질답 정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냥 뭐 작업을 해드리면 예, 끝나는 알겠습니다. 수준입니다. 예, 네. 아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고 설치를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는 대체 진짜로 이제
그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작성을 하면 네. 그게 이제 저희 것도 올라오는 그렇게 연동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되는 거? 얼마 후에 그런 일이 그게 가능한가요? 바로 1시간 내에 가능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매 학교 홈페이지마다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대부분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들은 이미 이제 저희가 전국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아예 그거를 저희가 벌써 베타 서비스 할 때 당시에 한 700개 정도 템플릿을 갖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사실 저희가 많이 노하우를 집중시킨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자 시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대체 우리가 2,000개 학교인데 얼마 정도까지 하면은 지금 2,000개 학교로 45만 명 온라인 다운로드에 15만 MAU monthly active 유저가 네. 나오고 있는데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전국에 지금 학교가 얼마나 돼요? 전국의 학교는 초중고가? 약 11,000개에서 12,000개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맥시멈으로 보는 학부모 수는 8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걸 모두 모바일 앱을 활발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2,000개 학교에 대해서 45만 명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베타를 마치고 정식 서비스를 한 지도 이제 사실 2학기 된 건데요. 학교에서 2학기면 호흡이 사실 긴 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학교별로 편차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많이 쓰는 학교는 뭐 3,000개 학교, 적게 쓰는 학교는 뭐 그러니까 한 학교에 3,000명의 유저가 있는 경우, 그리고 뭐 적게 쓰는 경우는 한 학교에 뭐 100명의 유저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2,000개 학교에 대해서 맥시멈이 45만 명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무리가 있고요. 예, 그래서 몇 명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은 어쨌든 맥시멈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 예, 보고 있고요. 500만, 600만인데 학교 수는 학교 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000개를 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거는 약 60%입니다. 60% 정도를 6,000개에서 7,000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직 서울 지역 저희가 또 본사가 대전에 있었고 예, 잠시만요. 예, 우리 주머니에 들은 핸드폰이 예. 그래서 본사가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사실 중 하나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인 서울의 학교가 아직 미비합니다, 신청이.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공략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지금 뭐 그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표님께서 뭐 회사 말고 다른 걸로 유명해지신 적이 한 번 있어요. 뭐 정부 쪽에 한번 쓴소리를 하셔서 그게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게 있거든요. 네네. 일단 올해가 아니죠, 작년 4월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교육청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이제 이슈화를 시키는 걸 좋아하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이 크게 반응할 만한 뭐 베꼈다라든지 카피라는 거에 사실 초점을 뒀는데, 제가 더 사실 기자님한테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던 것들은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사실 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앱을 카피해도 좋다, 뭐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해도 좋은데 그거를 학교에서만 써야 되는 뭐 앱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걸로만 안내하지 말고 차라리 공평하게 안내를, 이런 앱들이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였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만든 앱을 이제 홍보해야 되니까 이 앱이 예를 들면 스탠다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 걸 이제 문제 삼았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그거를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고, 그래서 큰 문제가 뭐 더 일어나지는 않고요. 잘 마무리됐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가 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케이스는 결과적으로 전화해보게 됐지만 사실 제품이나 회사가 직면하는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핸들링할 수 없는 게 정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는 그런 거에 좀 노출이 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 팀장님의 얘기를 풀자면 정부에서 그냥 교육청에서 네. 다 이걸로 써.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 거가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네요. 뭐 혹은 예. 쓰지 마. 약간 네. 이렇게 된다면. 네, 이 사업 아이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가장 큰 리스크가 맞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시장은 다른 기업이 쉽게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비즈니스 아이템입니다. 뭐 아까 키즈노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키즈노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사한 그 제품이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초중고 대상으로 저희처럼 알림장을 제공하는 업체 중에 뭐 저희의 반의 반도 따라오는 업체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학교가 일반적인 그 사교육 기관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와 관련이 돼 있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곳과 이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리스크 관리는 저희 회사가 꾸준히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맞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그 최문술 다른 분이구나 장관님한테 미래부 장관님한테 얘기를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내부에서 지르자 이러고 질렀죠. 잘 아, 그게 풀렸고요. 협의된 뭔가 그 계획된 멘트였나요? 네,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하고 이게 잘못하면 척을 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거 저쪽에서 이걸 이런 우리가 반응에 대해서 더 삐져서 뭐 나쁜 반응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저의 의견도 그랬고 대표님 의견도 그랬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이거는 우리가 억울한 게 맞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해서 항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한 거고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만 보장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랑 비슷한 서비스가 나와서 저희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희가 진다면 그건 시장이 잘 작동하는 거고 올바른 일이죠. 근데 정부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자기가 만든 걸 무조건 써라라고 내부에 명령을 내린다면 저희는 공정한 경쟁도 하지 못하는 거고 결정적으로 그 시장의 소비자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이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요? 예, 그 물론 뭐 많이 써가지고 온 국민이 쓴다면 광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플랫폼들이 모두 추구하는 궁극적인 모델인 뭐 커머스나 뭐 커머셜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이제 궁극적인 수익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주요한 수익 모델이 될 것이고.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조금 특수한 수익 모델도 갖추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 제공하는 그런 학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솔루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 뭐 방과후 학교, 그리고 선생과 학생이 있는 모든 기관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실제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 한 20여 개 저희 영업 대행사들이 실제 로컬에서 많은 학교, 학원, 뭐 방과후 학교 이런 곳들하고 이제 저희 솔루션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를 통해서 단순히 그 월 사용료를 버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앱의 사용자를 유입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크게 보면 플랫폼들이 모두 꿈꾸는 학부모 대상의 교육 관련 뭐 커머스나 커머셜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것도 실제로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씩 증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책을 판다든지 프로그램을 판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제 로컬에서 발생하는 학교, 학원, 뭐 공부방,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 기능을 이제 또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뭐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 예,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깔때기 타임인데요. 우선 이 장소를 늘 제공 그 편안한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의 D캠프 드림캠프의 이나리 센터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이 장비는 오늘 이 마이크 장비는 이희우 대표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런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감사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서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팟캐스트가 언제 올라가느냐고 비디오가 올라가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는데 저희가 다 이게 없어가지고 아직 좀 부족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협찬해 주실 분이 계시면 방송을 보시다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꽤 많은 질문이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는지. 예. 어떻게 창업했는지
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만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창업하게 된 거는 2009년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선배로부터 이제 장학회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에서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잠깐만요. 무슨 장학회 뭐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네. 모아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임이에요? 그런 단순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대전 지역이니까요. 카이스트가 대전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봉사를 하자라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대전 지역은 무료로 교육봉사를 하는 네, 네. 장학회. 그리고 야학 같은 네, 건가요? 네.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일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과외 같은 것들을 진행해주고 그 비용을 이제 학교나 이런 예산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장학금을 적립을 하고 그 장학금을 뭐 다시 환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장학회에 이제 1학년 때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됐고요. 뭐 사실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창업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아무래도 교육계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좀 접하게 됐었고요. 실제로 저랑 같이 처음에 초창기에 창업을 했던 친구들도 이제 같이 장학회를 했던 친구들이 같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IM스쿨이나 아이템도 아이디어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장학회보다는 사실 제 적성은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고 돈을 벌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장학회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네. 2012년인데요. 제가 2007년에 창업을 했었고요. ICU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5년째 경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정인모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개발 관련해서 좀 문의를 하시려고 같은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또 선후배 사이다 보니까 찾아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저희 회사가 그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딜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회사는 어디죠? 네, 카카오에서 사갔습니다. 비싸게 사가진 않았고요. 저렴하게 사갔는데 뭐 아무튼 그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발을 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 대표님하고 사업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 교육 현실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고 또 영업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그 재능 그런 게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보자마자 그랬던 건 아닌데 몇 번 더 뵙다가 제가 뭐 돈을 조금이라도 회사에 넣고 싶다, 넣게 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해서 투자를 조금 했었고요. 엔젤 투자를 좀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저는 카카오에 있다가 병역특례 요원으로 다른 회사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이제 정인모 대표님께서는 회사 투자 유치에도 성공을 하고 서비스를 계속 키웠죠. 그리고 저는 올해 1월부로 이제 회사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병적 네. 전직을 통해서요. 그 투자는 그 컴퍼니 K 파트너스에서 컴퍼니 맞습니다. K 파트너스 컴퍼니 K 파트너스. 파트너스에서 제가 컴퍼니 거기는 컴퍼니가 아니죠. 네. 정확하게 컴퍼니 K 파트너스에서 투자를 받으셨고요. 네. 투자 받은 금액은 3억 원. 3억 원을 네. 받으셨습니다. 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네. 학부모들 중에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부모님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 모바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시는데 그 반면에 그냥 모바일 그 스마트폰 한 게 익숙하지 않거나 안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네. 일단은 사실은 이게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되게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을 했을 때 그게 익숙하지 않고 그런 인프라가 없는 분들이 접근성을 못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사실은 그런 일반적인 걱정을 넘을 정도로 많이 보급이 돼 있다는 점이 첫째고 둘째로는 사실은 이게 그 학부모 두 분 중에 한 분만 좀 어느 정도 이걸 사용을 하셔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어지간하면 이거를 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면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제공되는 컨텐츠를 웹을 통해서도 이제 컨버팅을 해서 웹페이지도 제공을 해서 향후 개발 방향에서는 SMS 같은 걸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바일뿐만 아니라 웹이나 SMS를 통해서도 네네.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학교라는 게 교육기관이 되게 보수적인 집단인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주는 거에 대해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예, 지금 질문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데이터베이스라고 알려주시네요. 그러니까 기획된 질문인 것 같은. 아까 쉬는 시간에 아 예, 알겠습니다. 뭐 텔레파시가 막 통하나 봐요. 예. 자 질문을 요약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 정 대장님. 예. 데이터베이스를 학교의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거에 대한 걱정이신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받으시고 그런 걱정들이나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는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에 대한 네네.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학교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거기는 이제 뭐 아무 앞뒤 안 가리고 일단 공공기관이니까 무조건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사실 그겁니다. 저희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도 가장 많이들 확인하시는 게 그 부분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는 학교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저희가 취급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알림장 같은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앱에 가입할 때 이제 중복 폰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긴 하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개인정보로 개인을 특정하기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걸 학교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의 이제 서비스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학교에서 저희가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실 받진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저희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받아서 저희가 일괄로 뭐 사용하고 하면 뭐 유저를 모으기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요. 실제로 학교는 이제 뭐 아이들 사진 올리는 것도 요새는 정말 뭐 저작권 문제, 초상권 문제에 신경 쓸 정도로 많이 그런 의식이 올라와 있어서요. 사실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도 않고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학교들이 사용하거나 뭐 교육청에서 안내를 해주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그다음 질문. 예. 우리 강순환 박사님. 예. 모두의 주차장을 하고 계신. 예. 그 유저 툴을 보면은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학부모들인데 네. 보면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아까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서비스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인구도 약간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초중고를 떠날 때 졸업을 하고 나서의 향후 이 유저들을 어떻게 붙잡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키드노트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부터 그 유치원생들이 이제 점점 성장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뭐 시장을 이게 뭐 이렇게 진입을 해올 텐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신데 하나는 어떤 고객의 최대 이 프로덕트를 쓰는 생애 주기는 최대 12년인 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 주기가 끝난 사람들은 그냥 더 이상 고객이 아닌 건지 뭐 점점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떤지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쟁사인 키즈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이집부터 회원을 확보해서 학교로 점점 그 회원수를 리텐션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2년의 이제 최대 사이클 주기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해 본 적은 많은 것 같진 않고요. 사실 그 12년을 어떻게 12년을 붙잡아 둘 수 있을까에 사실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뭐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을 예를 들어드리자면 결국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게 또 학부모 선배들의 이야기 그리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어차피 학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유대관계에 상당히 뭐 30대, 40대 여성들이 그렇듯 상당히 그런 거에 많이 몰입돼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자녀가 끝났다고 해서 딱 끊긴다라고 오히려 보기보다는 그 자기가 쌓아온 노하우, 포트폴리오를 그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체계로도 사실 고민을 조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즈노트 같이 이제 유치원 시장의 유저들을 확보해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키즈노트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반대로 유치원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유리하냐고 물어본다면 올라오는 것과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뭐 당연히 내려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유치원보다는 학교 이 자체가 훨씬 풀이 많고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들이 결국 궁금해하는 것도 위에서 아래는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내가 위를 어디를 갈까, 어떻게 갈까가 많이 궁금하다면 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에 사실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보다는 학교라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진입 장벽을 잘 쌓아 놓는다면 사실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내려가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실제로도 저희 로드맵 안에도 있고 어느 정도 베타 서비스를 유치원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굳이 동종업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스타트업 중에 롤모델이 될 만한 스타트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롤모델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혹시 잘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좀 뭐 요약하면 그러니까 뭐 동종 업계여도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의 스타트업 중에 좀 배울 만한 점이나 그런 좀 벤치마크할 만한 부분이 있는 스타트업이 있는지, 그렇다면 왜 어떤 부분이 그런지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뭐 관심 있고 배우고 싶은 스타트업은 정말 많죠. 근데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스타트업 중 하나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성공적인 스타트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실 다른 스타트업과 좀 차별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 세일즈, 그러니까 로컬 영업 측면이 저희의 큰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교 영업이든 아까 말씀드린 학원 영업이든 그런 것들을 사실 성공적으로, 물론 전혀 장르는 다릅니다. 배달 음식과 교육이지만 성공적으로 모바일과 영업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성공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대표님을 뭐 많이 만나뵙지 못했지만 만나뵙고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실제로 얻었었고요. 모바일, 그러니까 결국 저희의 강점은 아직 영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IT 기반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에 있다면 어떻게 이걸 영업으로 치환시키고 영업을 잘하는 또 회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서 실제로 앱도 많이 활용해 보려고 하고 많이 그 비즈니스 모델도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을 듣다가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모델은 선생님과 학부모, 그다음에 학원과 학부모를 연결시켜주는 모델인데, 네. 아까 뭐 그런 학부모들 간의 노하우나 네네. 뭐 그런 것도 뭐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실제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간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나요? 뭐 지금은 솔직히 그런 기능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그 나오는 정보들을 학부모들이 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자체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정보를 받아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인터랙션을 하고 다른 학부모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인터랙션 과정 중에서 생기는 사용자의 패턴을 통해서 더 그 사용자에게 맞는 개인화된 정보와 뭐 지식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설계를 추가하고 개발해 나가는 게 올해 개발 로드맵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마무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가 지금 몇 분이세요? 저희는 지금 한 15명 정도. 15명이. 한 달에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3천에서 4천 정도. 3천에서 4천 좀 애매하지 않아요? 너무 지금 차이가 큰데요, 천만. 3,500 정도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난번에 3억 원 투자를 컴퍼니 K에서 받으셔가지고 네. 그 1년 지금 조금 안 됐죠? 지금 네, 뭐 1년 딱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월 달에 이제 투자.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나요 지금? 일단 그대로 통장에 지금 그대로 들어 있나요? 아니요. 이제 뭐 많이 이제 서비스 개발을 하는데 버닝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는 서비스 개발뿐만 아니라 좀 영업을 하기 위한 상품을 만들고 영업망을 구축하는데도 버닝을 했기 때문에. 예, 잠깐만. 영업망 구축은 지금 뭐 대리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영업 대리점. 네, 거기다 돈을 영업 대리점이 네. 지금 몇 개나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이번 달에 한번 저희가 영업을 12월 달부터 해서 아직 막 완벽한 세팅이 된 건 아닌데요. 지금까지 세팅된 건 한 27개 정도. 전국을 다 네, 커버하나요? 전국 커버리지입니다. 네. 그리고 지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돈을 써서 뭐 지사를 세팅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뭐 영업자를 이제 뭐 프리랜서로 쓴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버닝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 유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예, 네. 투자 유치는 얼마를 하고 계신 거죠? 저희는 총 규모는 약 10억 원 정도 예, 진행하고 10억 원을 네. 그러면 10억 원 어디다 쓰실 건가요? 일단 저희는 뭐 크게 보면 당연히 이제 인건비가 많겠지만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저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용자를 더 모으고 더 부밍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든 생각이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플랫폼으로서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국 단위 광고, CP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좀 배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단계적 플랫폼을 막 가는데 좀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순히 학교 소식, 학원 소식을 잘 받아보는데 빌드를 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정말 사랑할 만한 서비스로 디벨롭을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년 동안 놓지 않게 될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런데 돈을 많이 쓸 것 같고 또 뭐 특별한 건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대전에 있거든요. 근데 서울로 이제 사무실을 옮길 생각인데 되도록 돈을 안 쓰고 싶지만 만약 돈이 든다면 그런 부분에도 좀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뭐 인건비가 될 거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를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현재도 수익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다 버닝한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희 이건 제가 사실 좀 정말 잘 모르겠네요. 들으면서도 뭐를 모르겠냐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수치가 물론 제일 매출이 있으면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제일 좋겠지만 그거 말고 어떤 수치를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학교의 숫자? 학교 확보된 학교의 숫자인가? 아니면 다운로드가 많이 된 건가? 예. 결국 MAU냐 DAU 어떤 뭐 이 회사의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네네. 뭐 일단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2,000개를 확보를 한 상태인데 한국에 있는 초중고가 12,0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엄청 많이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매출이라는 부분도 이제 뭐 아까 말씀을 대표님이 안 하셨지만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월간 BEP는 넘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중요한 지표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많은 학교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광고 매출을 일으켜서 BEP 달성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돈을 버는 거로는 플랫폼으로까지 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유저들이 이 서비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체류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터랙션을 해주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서비스에 의존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리고 저희가 그들이 의존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사용자는 학부모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체류 시간과 인터랙션을 말씀하셨는데 네. 체류 시간은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네. 근데 인터랙션이라는 게 조금 모호한데 네. 어떤 걸 카운트하고 계세요, 주로?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카운트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뭘 카운트해야 될지를 저희도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카운트한다는 게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는 근거를 찾는다는 게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뭐 학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그 소비자와의 대화나 뭐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점점 쌓아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 팀장님, 이제 평을 한번 해주시죠. 대체 그 지금까지 그 한 시간 남짓 얘기를 들으셨는데, 자, 평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그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걸 다 거쳐 오셨고 그게 얼마나 이제 많은 리소스와 또 돈을 쓰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고 또 그게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걸 좀 해소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정말 그걸 해소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용자가 모이고 얼마만큼 학교가 모이면 그때 자생적으로 우리가 굴러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답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나
그 사용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 팀장님 말씀이 조금 애매했는데요. 좋다는 얘기인지 나쁜다는 얘기인지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자, 그 조금 더 이제 평을 조금 더 자, 그 투자를 하신다면 저 10억을 말씀하셨거든요. 얼마 정도를 하실 수 있는 예. 저는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5억 네네. 정도요. 네네. 뭐 그 5억 정도는 정 팀장님 숫자로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회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최대입니다. 맥시멈을 네네네. 아, 이거 갑자기 걱정이 되네. 이거. 마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저도 잘 들었습니다. 예, 그 대표님은 어떤?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저는 뭐 잘 들었고요. 저도 그 일단 사장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학교를 아직 그러니까 졸업을 못 하신 거죠. 예. 일찍 시작을 해서 회사의 숫자로 보면 이 정도 숫자까지 올리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투자도 한번 받았고 브레이크 이븐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그 이 사업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그리고 벌어서 정말 첫 번째는 플랫폼으로 갈까? 그 다음에 이게 돈을 정말 충분히 벌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감안해서 저는 한 3억 정도 투자를 저희가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감사합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